경매 시작 초기에 낙찰받고 나서 기분 좋게 계산기 두드렸죠. 예상 수익금은 5천만 원이었는데 꽤 괜찮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잔금 치르고 매도까지 마치고 나서 보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5천은커녕 손에 쥔 건 1천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되게 하얘지더라고요. 내가 뭘 빠뜨린 거지? 몇 달 동안 정말 개고생하면서 달려왔는데 정말 현실은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딱 한마디만 해줬다면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경매라는 게 낙찰받아서 팔면 돈 벌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싶었고요. 고작 이거 벌자고 몇 달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시간이 더 아깝게 느껴졌었어요. 회의감도 들기도 했죠. 여러분도 내가 맞게 잘하고 있는 건지 막막했던 경험 없으셨나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가 잘못 짚고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 말이에요. 남들은 경매로 잘만 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경매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경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 영상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경매 영상이나 강의들을 보면 경매 공식이다, 누구나 한다, 이런 사례가 넘쳐납니다. 근데 그 공식대로만 하면 정말 잘 될까요? 초보자에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경매를 왜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남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부동산은 경매가 싸다고 해서 이래서 시작을 하셨다면 그게 바로 공식만 따라가다가 길을 잃게 되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경매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오래 가더라고요. 이 영상 보신다면 경매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경매를 시작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저처럼 애써 낙찰받고도 본전도 못 건지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경매를 방법으로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권리 분석 공식, 수익 계산 공식,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매는 공식보다 먼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오래 가기 힘들어요. 경매도 결국 부동산 투자고요. 투자의 본질을 깨닫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수십억대, 백억대 이상의 자산가가 되시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분들 만나면서 확인은 했고요. 경매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공부 방식, 경험 방식, 수익 방식에 따른 이 마인드셋 차이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경매는 수익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손해를 막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계산을 많이 해요. 그쵸? 계산해서 얼마 번다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잃을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계산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경매 수익 계산의 90% 이상은 숨은 비용 파악하기예요. 명도 비용은 얼마인지,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취득세 외 부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경매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한 번만 하고 관두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다양한 물건을 계속하면서 매물마다 직접 뜯어보는 계산 훈련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라고 보세요. 어떤 경매 물건을 보더라도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거 수익 나겠다고 해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산기 두드려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수익 계산 공부는 벌기 위한 공부이면서 동시에 잃지 않기 위한 공부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 매물은 법원 경매 물건만 수만 개가 쌓여 있어요. 장담컨대 일반인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런 수익 분석 경험을 쌓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 감각은 다른 어떤 투자 방식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익힐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이유, 한 번의 대박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쌓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초보 경매 투자자는 한 번만 딱 계산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 번 보지만 뭘 고쳐야 될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물건 하나로 얼마나 벌지, 이 낙찰가면 얼마나 남을지, 그리고 실제로 받아보고 나서 숫자가 다르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의 계산만 믿고 입찰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감에 가깝습니다. 실력은 금액이 아니라 계산 반복 횟수에서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경매는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자, 분석을 하고 입찰을 하고 폐찰을 해요.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하고 입찰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또 낙찰이 되는 거죠. 이 반복 과정 자체가 훈련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 물건의 비용 구조를 비교하고 수익이 나는 구조와 아닌 구조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점점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한 수익률의 수치가 최종 수익과 맞아 떨어질 때, 그때가 누구한테나 온단 말이에요.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얼마가 남을지 정확히 예측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일반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게 보기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게 경매의 매력이고요. 경매로 이런 훈련을 해서 이 정도까지 된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로 사업까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도 경험 기반 횟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계속 반복했을 때 그 감각과 실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이 경매로 시작하는 목표는 다양할 거예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 자산 증식하시는 분, 임대 수입을 하시는 분 등 이런 것들이 실력으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이게 사업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씨와 B씨 둘이 있어요. 둘 다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가격대 이런 빌라에 똑같이 입찰을 했어요. A씨는 단순히 시세만 보고 입찰을 했는데 숨은 비용을 찾지 못하고 이것들을 누락해서 내가 봤을 때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 실수익은 230만 원에 그쳐버렸고요. 더 이상 경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B씨는 폐차를 계속 반복을 해요. 이런 비용 계산에 대한 항목을 정교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3년 동안 누적 낙찰 건수만 5건을 진행을 시키고 여기서 실수익이 1억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후로 더 큰 수익을 가져갈 물건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금액의 차이가 아니에요. 계산 정확도가 쌓인 횟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크게 남기는 사람들보다 매번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훨씬 빠르게 자산을 키워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실력이 누적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력을 수입으로 바꾸는 것, 이거는 투자고요. 운을 수익으로 만드는 것, 그거는 도박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시장이 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설계하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경매 투자자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사도 될까요? 어디가 오를까요? 좋은 물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 질문 자체들이 이미 수동적이라는 거죠. 오르길 기다리는 투자, 이거는 예측이고 운에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경매 수익 계산은 달라요. 내가 낙찰가를 정하고 내가 비용을 뜯어보고 내가 매도 시나리오를 설계를 합니다. 시장이 올려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구조를 직접 만들게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동에 같은 평수에 비슷한 시기에 낙찰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이 C라는 사람과 D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C라는 사람은 시세 차익만 대충 계산하고 입찰을 해요. 누가 언젠가 이거 오르니까 미리 사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 추가적인 세금 같은 예상 못한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매각하고 나서 실제 수익을 따져보니까 한 380만 원 정도에 그쳐버렸어요. 근데 D라는 사람은 취득세, 명도비, 이자 수리비 항목별로 설계를 하고 나서 입찰가를 내가 조정을 해요. 그리고 낙찰을 받고 1년도 채 안 돼서 실수익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입지도 타이밍도 아니에요. 기다렸냐, 설계했냐의 차이입니다. 핵심은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만드는 겁니다. 제 투자 철학이기도 한데, 누군가 가치를 기다릴 때 나는 가치를 만들어낸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남들보다 자산 증식 속도가 2배가 아니라 4배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경매에서 수익 계산,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은 손해를 막는 그런 눈을 길러주고요. 반복할수록 정확해지는 실력을 만들어내고요. 시장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수익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로 경매 공부를 할 때나 강의로 가서 배울 때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싶다라는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거,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혼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물어볼 때도 없고요. 의지할 때도 없어요. 주변에서는 너 그거 하지 마라, 걱정만 하고요. 되겠냐? 이러잖아요. 경매는 특히 그래요. 등기부 등본을 내가 본 적도 없던 이거를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입찰가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낙찰 후의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또 팔아야 돼? 중개사한테 주면 다 팔아주나?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입찰표를 보면 손이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서 이 물건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한마디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경매로 성장한 사람 곁에는 반드시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부모님이 멘토였고, 누군가는 동료, 누군가는 선배가 먼저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실행하지 못했던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 임장군이 직접 함께 걸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부동산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정말 성공의 속도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 이거 하나 느꼈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저 또한 그랬고, 저 또한 현재 많은 주변의 동료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권리 분석, 수익 계산, 입찰, 낙찰, 명도, 대출, 매도까지 완전 초보이신 분들도 실전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저는 부동산이 좋아서 투자부터 시작을 했고, 개발업도 해봤고, 중개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이 빌드업 과정이라는 거에 함께 하신다면 저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대신 이 수강 인원을 좀 소수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제대로 함께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고민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지금 첫 입찰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